일어나! 예, 우리 김혜연 연구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자료는 4월 6일 날 나왔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아닙니다. 예. 시간 내주시기가 힘드시다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 또 주가 다 뜬 날 나오셔가지고 오늘 다 난리던데 예. 저번 주 좀 나오시지. 농담이야 농담. 오늘요? 그거요? 그거 뉴스 나와가지고. 오늘 그거부터 얘기할까요? 그럼? 네, 그러실까요? 네. 아니, 인사하고 시작하죠 뭐. 인사도 안 했는데. 그러시죠. 인사부터. 예, 윤세 인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통신 담당 김윤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저 이번에 그 사과나무 시리즈 오늘도 좀 사실 올라갔는데 계속 거기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댓글 정말 많이들 달아주셨고 계속해서 사과나무 그러니까 그 예전에 센터장님이 또 하신 말씀 한 분이 또 공감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 사고 너무 빨리 판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주셨고 한 분은 또 전업 투자자 분이신데 좀 본인도 회색을 좀 싫어한다. 그래서 윤 센터장님 스타일이 너무 자기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좀 방송 기대된다. 그런 좀 댓글. 주가가 좀 올라와서 그러시더라고. 오늘부터 좀 흔들리고 있는데 네. 지수가 좀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이제 정말 선별해서 가야 되는 것 같고 네. 최소한 그냥 올라갈 때 쫓아하시지 말고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30에서 지금 1850이면 네, 400포인트인데 네. 순간인데 저는 뭐 그렇다 해서 뭐 지수가 어디가 이거 뭐 더블자의 바닥은 어디고 참 이게 무의미한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도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기업이 뭐냐 집중해야 되는 것 같고 아쉬운 게 약간 농담처럼 김현용한테 얘기했던 게 저번 주에 이 자료 나오고서 바로 녹음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몇몇 기업들이 좀 그래도 좀 눈에 띄었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 올라오네. 근데 계기도 좀 있었는데.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을 못했다고. 방송 엄청 불만스러워한다는 말도 할 수 있지. 뭐 그렇죠. 근데 주가가 자료 나고 좋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녹음하는 시점이 거의 일주일 지나서니까. 예. 세미나가 많아가지고 그랬던 거죠. 컨콜로 한 30개 정도 잡혔어가지고요. 컨콜을 계속 하고 있어요. 기회는 시간을 뺄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또 오늘 뉴스가 좀 나왔어요. 금요일 날 이제 뉴스가 나와서 마침 이제 오늘 이제 자료로 다시 코멘트를 드렸고요. 이제 보셨겠지만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의 1, 2위를 다투는 이제 OTT 플랫폼 유쿠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가 좀 부활을 한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그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해제가 완전히 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기대감이지? 아니고 그게 공식적인 수출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묵시적으로라도 이제 광전총국이라는 중국의 그 관계 당국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를 총괄하는 그 당국에서 어떤 묵시적인 용인이라도 있어야만 이제 그런 플레이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과는 이제 그 뉴스가 하나 있었고 또 이제 일요일 날 언론 보도를 탄 걸 보시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OTT 플랫폼인 이제 웨이브 잘 아실 겁니다. 그 웨이브가 MBC 유니버설하고 3년간 15편의 드라마를 공급하는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루머가 아니라 이제 팩트에 기반한 SK텔레콤 측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제 한국 드라마들 이제 특히 이제 제작사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주가가 이제 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이 레벨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종목들을 추릴 것인가. 거기서 결론은 저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SBS처럼 캡티브 채널이 있고 좀 덜 오른 빠질 때도 좀 덜 빠졌지만 좀 덜 오른 그런 종목으로 이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요 자료 지난주에 나온 이 자료를 말씀드리면서도 일맥상통하게 일관되게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드라마 세그먼트랑 광고, 통신주 요 정도를 제가 이제 바이콜을 드리는데 드라마 안에서도 많이 올라온 거를 비중을 줄여서 예를 들면 이제 제이콘, 뭐 뉴, 에이스토리 근데 그것들이 단기에는 더 많이 움직이잖아. 많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말하는 게 이제 말한 김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하는데 이건 제일 좀 다 느린 거. 그렇죠. 지난주에 블록딜도 있었고. 블록딜이 약간 부정적인. 블록딜이 좀 컸죠. 8만 원 초반까지는 주가가 올라갔었던 상태에서 8% 할인해서 이제 딜이 나오면서. 제일기획도 아주 우리가 사과나무에 올렸지만 아주 탄력적인 것 같지 않죠. 워낙 그냥 좋은 회사죠. 제일기획은 그쵸. 그래도 바닥에서 한 40% 올랐습니다. 40%나 올랐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나서 조금 이제 조정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국에 지금 포인트는 더 집중해서 좋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야 된다는. 저는 안전한 쪽으로 가자입니다. 장이 좀 그 기술적 반등을 잘 먹었으면 그거를 이제 그 비중을 줄이고 에코나 인크로스 줄여서 제일기획 이노션 가시고 제이콘이나 뭐 에이스토리 뉴 이런 거 줄여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자.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어떤 콜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요 4페이지 요 자료를 보시면서 핵심 차트 위주로 오케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얘기부터 바쁘시니까. 합시다. 안 예. 바빠. 너가 바쁘지. 4페이지에 이 표를 봐주시면은요. 이게 제가 이제 한 7가지 정도의 세그먼트로 나눠서 봤을 때 가장 우측 열에 있는 요 표가 그림 같은 게 하나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분기별 실적 흐름도를 예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까만 선은 연초에 즉 코로나를 알지조차 못했을 때 제가 예상을 했던 분기별 실적 경로고요. 파란 선이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변경된 전망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색 빗금친 부분은 각 세그먼트별로 실적의 하향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향의 빗금친 면적이 크지 않은 그런 이제 세그먼트들까지는 제가 섹터 웨이스 롱 포지션을 추천을 드리고 그게 드라마, 통신, 광고까지입니다. 각각 세그먼트에서 1등주, 드라마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통신에서 SKT, 광고에서 제일기획. 요걸로 지금은 가는 게 맞다. 뭐 제가 지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지수 자체가 지금 1800 말씀하신 50 정도의 레벨에서 방향성 베팅을 세게 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1등주로 일단 모여놨다가 어차피 저희 섹터가 이제 실적 발표 좀 늦은 편입니다. 한 달 정도 뒤에부터 그런 작은 종목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둔 상태에서 쭉 제 이제 유니버스 21종목을 프리뷰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제 뷰의 핵심이고요. 그 밑에 엔터부터 카지노, 영화, 여행은 제가 굳이 웨이트를 뉴트럴과 숏으로 나눈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고객층이 일반 대중이냐 아니냐로 이제 구분을 한 거고요. 엔터는 팬덤, 카지노는 부자들이죠. VIP. 극소수의 VIP들을 고객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사실상 종식이 선언이 된다면 비교적 V자에 가까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영화나 여행 쪽은 일반 대중을 고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여행은 또 국가 간 이동까지 전제를 하고 있어서 지금 뭐 그렇죠. 다들 내가 아실 봐도 겁니다. 여행 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 여행은 정말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6월 괌 예약분을 이제 취소를 해야만 하는 그런 코너로 몰려 있는. 야,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그때 막 건방 떨고 막 휴일이라고 했는데 한 달 취소할 전, 네, 취소해야죠. 못 갑니다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주말에 제가 뉴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제주도는 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5월 국내 말까지 여행은. 지금 제주랑 강릉 같은 데가 풀부킹입니다. 그래? 네, 그러니까 해외를 이제 못 가니까. 보복 수요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한국은 일별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안짝으로 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국인 수요만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CGV 바닥에서 반등한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같은 종목 보시면은 GKL이나 파라다이스는 우리가 이제 외국인 입국 허용에 대한 알 수 없는 가정을 해야 되지만 이 강원랜드는 내국인이거든요. 사람 많겠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보복 수요가 이제 4월 20일까지는 휴장이고요. 그 휴장이 끝나고 어떤 이렇게 좀 되면은 이제 몰리지 않겠느냐. 그런 주가 기대감들의 좀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그먼트별로 간략하게 이제 키 차트 중심으로 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5페이지의 위에 그림을 봐주시면 왼쪽 그림은 5G 월별 가입자 순증 추이 많이 빠졌죠. 작년 4월, 5월, 6월, 7월까지 쭉 치고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1, 2월 더 안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2월 달에 갤럭시 S22 출시가 된 점까지를 감안해 보시면 상당히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통신조차도 새로운 단말 5G 단말 시장에서 받은 영향들이 통신 서비스 단에까지 약간은 전이가 되고 있다. 다만 단말과는 많이 다르게 어차피 우리가 스탁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인스톨먼트 지금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은 매달 4, 5만 원씩 주고 요금을 내고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통신은 애초에 제가 이제 가져갔던 전망이 1분기 알프 반등, 그러니까 보급률 10%일 때 가입자당 매출액이 튀어오릅니다. 그 알파 반등이 1분기 때 확인되고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개선되겠구나 였는데 그게 각각
2분기, 4분기로 한 개 분기씩 연기된 정도지 지금은 이제 배당 수익률 SK텔레콤이 5.3%까지 나오거든요. 뭐 한 개 분기 정도 딜레이된 효과고 단말 시장과는 다르게 이거는 통신은 우리가 무조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 투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광고 쪽을 보시면 좀 다르죠. 광고 쪽은 글로벌 GDP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디지털 광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TV 광고 모두 1분기 숫자들을 찾아서 따라가 보시면 툭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분기 디지털 광고도 TV 광고도 안 좋아요. 그래서 디지털 광고 쪽은 에코마케팅,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TV 광고 쪽은 SBS, 그다음에 CJ ENM의 미디어 사업부 이런 쪽에 이제 관련 매출들이 분명히 좀 슬로우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광고 세그 내에서는 제가 왜 제일기획과 이노셔널 말씀드리냐면 이런 류의 컨벤셔널한 광고 매출 자체가 20에서 30%가 채 안 돼요. 나머지 70%가 뭐냐면은 그냥 삼성전자에서 오더를 내려주는 이제 뭐 리테일 행사 같이 나가자 또는 그치. 닷컴 비즈니스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고 고객 DB 관리해라. 뭐 디지털 쪽 이런 쪽으로 이미 7할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실적 어떤 역학관계가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근데 드린 물론 거고. 이제 광고 쪽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이제 디지털 광고를 주목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뭐 어떤 종목들은 되게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네네. 이제 볼 수 예를 들어 있는 이제 에코 같은 게 그렇죠. 되게 이제 좀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에코는 사실은 이제 좋게 볼 수도 있고 광고 쪽에 대한 익스포저만으로는 이제는 좀 설명력이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커머스 쪽에 관련된 그 개별 아이템, 클럭, 몽제, 오라 이 개별 아이템에 대한 어떤 가정과 추정과 전망이 이제 결합이 돼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저는 일단 1분기 실적까지는 시장의 뷰도 그렇고 저는 이제 시장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1분기 실적이 연초에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라는 데 대해서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다만 1분기 실적에서 그 오호라 새롭게 태동한 그 아이템인 오호라의 이익 기여도가 얼마 정도였느냐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2분기 실적 방향성에 대한 베팅에 있어서는 조금 뷰의 차이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적이 나오면 실전 나오고 얘기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 같고요. 6페이지에 드라마 쪽 제작사는 워낙 여기도 이제 되게 이제 네. 고민스러운 게 네. 최근에 드라마들 좀 이제 집에서를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뭐 막 그렇게 또 무조건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쪽도. 드라마 제작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촬영 지연 같은 이슈들도 사실은 거의 없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1년에 한 30편 이상을 제작을 하는데 그중에 영향을 받은 라인업은 정말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손가락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일부 나는 스텝이 다른 현장들은 다 스탑됐는데 네. 드라마 제작 현장은 스탑이 안 예, 됐나 봐. 확진이 되는 스태프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인력을 이제 교체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이제 큰 타격이 작은 타격도 사실은 없는 분야가 이제 이 드라마 제작업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6페이지 우상단에서 보시는 차트,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드라마 제작사들의 국내 채널향 물량은 올해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단이 계속 프레셔가 이제 위쪽에서 상방 압력이 하방 압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널 물량은 물량 기준으로는 뭐 거의 한 자리 초반 상승. 근데 이제 편당 제작비가 좀 늘어나니까 곱해 보시면 뭐 한 자리 중후반대 정도의 매출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이 6페이지에서 보시는 넷플릭스향 공급 물량은 전년비 50% 느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17편에서 총 25편으로 50%가 늘고 스튜디오 1등 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 기준으로도 7편에서 11편으로 50%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국내 채널량 물량은 뭐 한 자리 후반 증가, 넷플릭스가 50% 증가하기 때문에 비중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도 20% 이상은 매출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네. 저번에 이태원 뭐였죠? 클라스. 이태원 클라스도 넷플에서 보게 되더라고. 맞습니다. 이게 네. 요새 넷플에 그거 알아? 에어리언 다 올라오고 예. 싱, 뭐 프로데터 오래된 영화들 네. 아, 옛날 영화들 다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저는 이제 아직 애들이 어린데 지브리 스튜디오 일본 애니메이션 그것도 많이 올라왔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예하 쫙 그게 10몇 편이 다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그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도 좋더라고. 예. 근데 넷플릭스도 맨날 똑같은 거 보니까 뭔가 식상. 조금 지겨운 측면 저는 요새 안 봅니다. 그래? 예, 저는 유튜브로 넘어간 지가 좀 됐는데 유튜브에 그거 재밌더라. 네. 김구라 채널. 저는 김구라가 유튜브도 어디, 이제 지하철 타고 좀 어디 가서 막 하는데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전기 컨텐츠는 잘 안 보고요. 예, 좀 그런 스팟 자동차
제로 300 뭐 이런 거 보죠. 예. 그런 게 예. 요새 가끔 녹음할 때마다 그 유튜브에서 너무 주식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그랬는데 예. 일단 유튜브도 많이들 보시니까 유튜브도 많이 보죠. 예. 오케이. 공연은 다 스탑돼가지고 뭐 공연은 이제 엔터 쪽이 상당히 좀 부진한 게 맞고요. 지금 좌하단에 보시는 그 월별 K-팝 공연에서 파란색 빗금이 취소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 파란색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연초에 이렇게 콜을 드렸는데 파란색이 다 취소된 겁니다. 이 취소된 거 막대 3개의 높이만 합산해도 14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더라고. 엄청나죠. 연간 수요의 20%. 그리고 내가 일본 저렇게 됐을 때 내가 누구 같아? 일본이 코로나가 번지면 이거 좀 많이 번지기 전에 네. 제일 타격받는 게 어디가 내가 딱 그랬냐면 정말 우리나라 공연하는 애들은 전사야. 네. 그러니까 그쵸. 일본에서 돈을 엄청 벌었거든. 지금 일본 공연을 전혀 못하고 있죠. 전혀 못하니까. 네, 전혀 못하고 이것도 있죠. 네. 이쪽도 좀 별로인 것 같아. 엔터 쪽도 지금 좀 많이 눌려 있기도 하고 안 좋습니다. 이게 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네. 점점 장기화될까봐. 이게 근데 사실 겁나죠. 이제 너무 또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저는 이제 만약에 조금씩 물꼬를 튼다. 이제 뭐 WHO에서 어떤 뭐 이제 그런 조금 조심스럽게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공연을 시작할 텐데 된다면 저는 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높고 신인 그룹 모멘텀이 있는 쪽. 예. 제가 항상 엔터는 JYP만 추천을 드려왔었는데 아직도 엔터는 뉴트럴이지만 돌아설 때는 저는 SM이 갈 것 같아요. SM. 지금 SM. 프로데클러가 했던 말이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게 어느 날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 사람들 맞아요. 옆에 가겠냐는 맞아요. 거죠. 이게 그 요즘 그 어디더라? 전에 한번 그렇게 이름이 나간 식당은 사람이 안 온대잖아. 아, 그쵸. 그건 다 그 하루 지나가고 만 그죠, 건데도 그죠. 예. 그걸 두려워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뭐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게 결국 독감이니까 네. 올 겨울에 다시 유행할 때 되면 또 언제 난리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다니면 다 그런 얘기니까 네. 주식을 들고 갈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되게 위험하고 불안하니까 어느 누구도 주식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할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렇게 분명한 거는 이렇게 부정적 영향 아까도 이제 이쪽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좀 따지기 시작하는데 네, 주식 맞습니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타격을 받은 직접적인 그 공연 업체 섹터군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예.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렇죠. 조심스럽죠. YG 이렇게 올라오는 게 불안불안한 거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국인 수요로 이루어진 건 그나마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엔터도 사실은 이제 외국으로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후순위로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위쪽에 카지노인데 카지노는 2월까지 잘 버텼어요. 버텼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숫자가 좋았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매출 성장률이 2월까지도 25%가 나왔었다가 3월에 까먹은 게 1, 2월 플러스를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3월 9일부터 모든 일본인의 한국 입국이 금지돼 버렸습니다. 근데 웬만한 외국인 카지노에서 일본인 VIP의 매출 비중이 30%거든요. 오, 되게 높네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전 나온 게 원래 다 일본인들. 예. 3월이 아예 그냥 뚝 없어지고 그와 이제 동시에 맞물리면서 중국인들도 거의 안 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매출이 없는 상태고 GKL은 4월 20일까지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4월 13일까지 지금 휴장입니다. 그 실츠 예. 호텔 세븐락 거기도 다 휴장입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2분기 첫 출발도 숫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숫자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제로인데 지금 주가가 먼저 이렇게 툭툭 튀어 오르려고 하니까 불안들 하신 건데요. 일단 저는 카지노는 뉴트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는 카지노 종목 무조건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강원랜드. 그러면 강원랜드라는 거죠. 한국은 매우 상대적으로 잠깐만, 지금 제주도가 네. 그렇게 난리 났다고? 네, 제주도 지금 예약이 방을 못 정말- 구합니다, 네. 지금. 나 아시는 네. 형님이 제주도에 펜션 하는데 저번에 전화 오셔서 야 큰일 났어 네. 죽을 것 같아 말이셔가지고 내가 지금 제주 신라 너희들- 호텔 못 잡고요. 그래? 네, 다 5월 말까지 다 풀부킹. 예.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기사 보니까 서울에 있는 호텔들은 다 막 뭐 휴가나고 그런다며 지금 아닌가?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서울 시내 3성급, 4성급. 예, 그런 중국 애들 안 호텔들이- 오니까 예, 타격을 좀 많이 입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행 이쪽은 여행 호텔 이런 쪽은 그냥 난 내 안 보셨어요? 지인께서 직접 여행을 업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와 진짜 지금 이게 수요 하락률이 7페이지 우하단의 차트 보시면 저도 이 숫자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회사에서 얘기한 거니까 믿어야죠. 마이너스 96%라는 그러니까. 얘기는 패키지 그러니까 매출이 함부로 여행주들 사지 마세요. 이거는 네. 여행주는 내가 보니까 예, 이건 진짜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의 예. 문제인데 진짜. 그럼 분기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1분기 영업 적자대로 1, 2, 3, 4 그냥 곱하기 4를 했을 때 지금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곱하기 4를 하면은 보통 못해도 500억에서 800억 정도 규모의 연간 적자가 나올 텐데 감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 이제 회사를 해고를 안 시키고 뭐 휴직 처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휴직도 하고, 예. 버티고 있는데 휴직 끝나고 나면 회사 해체하겠더라고 들어보니까 예, 이게 답이 진짜, 없다고 예, 하더라고. 심각하네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6월 말까지 수요가 아예 없죠. 근데 만약에 6월 말에 정말 운 좋게 WHO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1달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해도 일단 한두 달은 왜냐면 대만 갔다가 잡혀버릴 수 있잖아요. 뭐 격리해라. 규정을 내가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서양 지역은 또 갔다가 동양인 혐오나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니까 저는 일단 요번 거 취소하고 이제 올해는 안 가려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이게 우리 너무 주식 자신- 투자 얘기하는 시간인데 너무 화난 목소리로 지금. 이게 여행주는 백신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이거 백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현업을 조사 제일 놀랬던 게 의외로 제약회사들 중에서 영업사원들 많았던 회사 있잖아. 네. 판관비가 확 줄어서 내심 좋아하고 있는 데들도 있는 것 같고 예. 진짜 막 안 나가니까. 아니 안 나가도 그냥 들어가는 회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네. 저번에 종군당 같은 회사 있잖아요. 정원이가 했잖아. 예. 알아봤더니 원래 병원에 고혈압 당뇨약 파는 회사거든 그게. 예. 어우 사람 없어도 잘 나가요. 왜냐면 다 먹어야 될 거 먹긴 아니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코스트가 좀 다운돼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회사별로 난 세트장이니까 뭐 듣잖아. 네네. 희한한 게 많은데 하면서 정말 끔찍한 곳 중에 하나가 여행. 여행이더라고. 여행과 여기는 항공. 내가 생각했을 때도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이 여기는 사람들.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랑 공연업계도 공연도, 이 공연업계가 뭐 있잖아 생사장 대여하고 뭐 이런 데들 있잖아 그 전시회하고 막 이런 맞습니다. 회사들 예. 그런 기업 하신 분 내가 뭐 아는데 마이스랑 이쪽 그치. 뭐 지방에서 공연 뭐 쪽뭐 지금 전사 올스탑이니까. 올스타 예, 그리고 프리랜서들 예, 강사분들, 그러니까 강연 뭐 외부 강연 먹고 다 모여야 되니까. 그거 해던 회사들 막 그냥 야 그런 데는 정말 왜냐면 자본이 약한 데들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답이 없더라고. 그렇죠. 예, 지금 뭐 그리고 의외로 그러고 네. 보니까 또 국내로 활성화되는 것들도 있길래 국내 호텔도 그렇지만 제주도 같은 데가 맞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그 소위 돈 벌 기회를 찾기 위한 인간의 어떤 그런 예. 집요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저의 영화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CGV의 뭐 나 영화 한번 가보려고. 다소간의 반등, 사람 하나도 없다며. 어차피 뭐 내국인 수요인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ENM이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블록딜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한 거를 자꾸 시장에서는 이제 그게 너무 부정적이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ENM을 네가 저기 김현영 저는 말하는데 이제 ENM은 이제 좀 이제 캡이 좀 씌워진. 그러니까 ENM 블락에 대해서 예. 정말 속으로 쌍욕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또 결국은 그걸 회사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 선택 아니야? 회사에서는 또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50% 위에 남는 지분은 유동화를 우리가 해서 뭐 SI 쪽으로 넘기는 거를 우선시하고는 있으나 어찌됐건 그 자본을 유치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다른 쪽의 분야의 M&A나 이런 쪽을 활용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2년 전부터 나왔던 거고 그 중에 5%는 넷플릭스에 판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16% 중에서 또 8%를 요번에 근데 이제 시장에다가 대고 그냥 지져버려서 그러니까 속된 그냥 말로. 블록들로 해버려.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이거를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이 맞아. 지져버렸어. 거기서. 그렇죠. 내가 당신이 나한테 제일기획 CJEN에서 이 자료 나왔을 때 CJEN이요 막 이런 분위기를 저 얘는 얘기 안 했는데요. 아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아니 괜찮다고 그러니까 괜찮아 보니까 ENM이요? 앞으로 괜찮게 보는 거 아니야? 스튜디오 드래곤이지. 그러니까 스튜디오 미안. 네. 미안. 괜찮습니다. 나의 괜찮은데. 잘 보시다. 뭐. 표정이 어쩔 그럴 수가 있어. 왜냐면 또 너무 녹화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말씀을 안 취급하듯이 막. 분명히 내가 내가 얘기하고 말실수했네. 형용이가 CJ 이해되죠 얘기했대 그랬는데 잘못 말했어. 맨날 이렇게 말실수를 하고 다녀 내가 진짜. 네, 그래서 제일기획과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두 개만 꼭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SKT도 괜찮다며. 그러니까 텔레콤까지 세 종목. ENM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영화관을 한번 가봐야겠어. 상황이 영화 어때? 쪽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없죠. 전혀 없는데 이제 상영관 쪽에서 보면은 이제 CGV 관련해서 자꾸 이제 그룹의 기대감 뭐 살리지 않겠느냐, 설마 죽게 놔두겠느냐, 이제 그 얘기가 좀 있는 건데 펀더멘털로 보면 사실 안 좋아요. 저는 걱정이 이분기, 예. 국내도 안 좋은데 네. 자꾸 그 터키 리라도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에 터키는 CJCB를 정말 작년부터 잡아 터키가. 그렇죠. 근데 터키 그거에다 내수까지 안 좋으니까 저도 막 이제 고객분들이 저한테 막 영화 좀 물어보면 네네. CGV는 저도 이게 CGV 모르겠다 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하긴 하거든요. CGV는 사실은 근데 나는 영화관이 이렇게 가보고 싶어. 왜냐면 1917이 네. 나와서 봤어. 네. 절대 1917은 IPT로 보면 안 돼. 영화가 가야 되니까. 영화가 그 영화가 아니야. 영화관에서 본 영화라. 네. 야 영화가 내가 1917을 딱 보면서 느낀 결론은 네. 영화관은 안 없어질 것이다. 아. 아무리 내가 TV 좋은 걸로 바꾸고 막 돌비 스테레오 나오고 네. 그랬던 OLED로 다 바꾸고 바꿔 소리가 달라. 네. 아니 OLED는 많이 비싼데. 근데 왜냐면 넷플릭스가 돌비를 해줘요. 네. 그래서 영화를 딱 보게 붕붕붕 때리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영화관 가서 봐야겠구나. 영화관 가고 싶다 막 생각이 요즘 완전히 달라. 1917은 정말 내가 보면서 그게 재미는 없거든. 근데 그 뭔가 그 느낌이 있어. 예. 큰 스크린에서 보는. 네. 영화관은 살 건 같은데 네. 그래서 내가 극장을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 엄청 두려워하더라고 와이프가. 그렇죠. 위험하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괜히 야 버스다 그 앉았던 자리에 이게 바이러스 있는 사람이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 먹으면 아니 뭐 그걸 하면 아무데도 못 가지. 그러면 아무데도 못 가긴 하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건 폐쇄된 공간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5월부터는 조금씩 라인업들은 있어요. 또 뮬란 좋아하시면 7월달에 이제 개봉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5월보다는 6월 쪽이긴 한데 한 6, 7월부터는 조금씩 이제 약간 이제 그 뭐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 넷플릭 아니 그 뭐죠 영화관에서 상영하려고 했던 것 중에 넷플릭스로 그냥 가려고 했다가 갇혀본 그 무슨 사건이에요? 그 근데? 우리나라 그게 영화 이제 있어. 사냥의 시간이라는 봤어 영화예요. 나는 IPTV로. 아 오셨구나. 근데 그냥 그 이제 나름대로. 배급사에서 영화 배급을 해서 이제 그 관객 뽑아서 해야 되는데 영화 아예 안 되니까. 관객이 아예 없으니까 그럼 넷플릭스에라도 하다못해 아, 50억이라도 그래서 갖고 그렇게. 팔자. 50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뭐 금액은 저는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팔자라고 했는데 사후 유통을 맡았던 데가 뉴예요. 뉴가 제 뉴가. 커버리지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고 말씀을 드리면 그 사후 유통을 맡았던 이제 뉴의 자회사 콘텐츠 판다가 가처분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건 아니다. 넷플릭스 못 투자. IPTV는 다 나왔는데? 네. IPTV IPTV 말고요. 넷플릭스. 나 돈 주고 봤어. 네. IPTV는 원래 이제 사후 유통에 근데 뭐 들어 포함이 돼. 그렇게까지 나중에 결과가 대강 유출이 돼. 예. 전 유명한 배우는 엄청 잔뜩 나오는데 네. 그 일본 어떤 소설을 만들 건지 네. 뒤에 원작자가 일본 거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거 말고 네. 극장에서 보는 건 1927. 전쟁 영화요. 그거 안 봤지 너. 안 봤어요. 극장에서 네. 그 다시 재개봉 분명히 다시 할 것 같은데 봐라. 예. 내용이 참 별거 없는데 보면서 리얼 뭔가 그 느낌 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엄청 강출해서 IPT로 딱 해서 봤어. 전혀 씨, 전혀 아니고 뭐지 뭐 이건 상영관은 없어지진 않을 완전히, 것 같습니다. 없어지진 예.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라인업은 한 6, 7월부터니까 뭐 그때 전에는 조금 CGV 올라도 까셔야 될 것 같아요. 예. 6, 7월 돼야 이제 조금씩 라인업들이 좋은 게 나옵니다. 좀만 더 들어갑시다. 드라마 부분부터. 네네. 왜냐하면 좀 이따가 뭐죠? 그 킹 뭐 왕 그 김고은 나오는 더킹 영혼의 군주. 이것부터 시작한다면서. 네. 드라마 쪽은 지금 보시면은 뭐 사실 이제 전체 물량은 12페이지에서 그림 1번 봐주시면 올해 연간으로 편수는 사실은 이제 약간 빠집니다. 왜 빠지냐면 OCN 수목 드라마 빠졌고요. SBS 수목 드라마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 매출이 위축되는 것과 맞물리면서 드라마 편수는 조금씩 슬로우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넷플릭스 때문에 좋은 거고 뭐 유쿠 얘기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결국은 해외 쪽으로 판권 매출이 일어나면서 좋은 거고요. 12페이지 그림 2번을 보시면은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상저하고 패턴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 때 뭐 SBS 수목, OCN 수목 비워놨던 그림들이 하반기 때는 이제 풀로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때 물량이 늘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5월 20일부터 JTBC 수목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JTB 수목. 쌍가포차라고
황정음 나오고. 예, 웹툰 베이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주식 투자와 상관없이 드라마 예정됐는데 예. 또 보고 있으면 요거는 요 뒤에 엔터도 있습니다. 엔터도 엔터 있고. 17페이지에 있고요. 저는 우리가 TV 시청용으로 뽑아놔가지고 아유, 저희 이베스트 리서치에서 이제 야심차게. 이거 사실 주식 투자보다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가로표로 이걸로 하나 보시면은 그래서 너는 부부의 세계 보냐? 집에서? 안 봅니다. 와이프랑 보지 마라. 싸움 나는 드라마 혹시 욕하면서 본다 그러더라고요. 욕하면서. 그게 아니라 거기 여배우가 너무 괜찮아서 그 불륜녀야 근데. 근데 불륜녀가 이제 옛날 담배 피고 막 이런 사진이 그래 간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저 여자 참 신인인데 간지도 있고 예쁘다. 와이프가 막 그 여자에 몰입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김혜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야. 나이가 많이 그래서 들었죠. 많이 들었죠. 남편이 조카 같지 않냐? 막 그랬더니 와 이제 막 이제 남자들은 어린애들만 예뻐하나 봐. 막 이러면서 돌려가지고. 그럼 사실인데. 보지 마. 그렇죠. 뭐 사실은 너 큰일 날 소리야. 저 그래서 제가 뭐 부부 생활 뭐 이렇게 이제 10년 정도 된 이제 주니어 정도인데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적당히 TV는 따로 보고 저는 유튜브 보고 와이프는 넷플릭스 보고 드라마가 많아. 그게 바로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이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쌍꺼포차. 쌍꺼포차라고. 옛날 황정음 아니야 오래된 그. 오래됐죠. 근데 왜 그놈이라도 왜 황정음이 나와? 수목 KBS 수목. 그거 다음 거 같은데요. 아니야 KBS 수목 드라마에도 황정음. 뭐 남자가 다른 걸로 봐서는 뭐 가능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주 없진 않습니다. 뭐 장나라도 작년에 약간 그렇게 겹치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장나라도 있네. TV에네. 이거 이제 본부장님 TV 보실 때 참조하시려고 여기 죄송합니다. 페이지로 온 것 같은데 엔터 쪽 넘어가서 15페이지에 요 표 2번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보시면은 모든 종목들의 어떤 그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요즘 그룹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2020년 올해 보시면은 연초에 계획했던 성장률이 왼쪽에 투어 모객수를 보시면 돼요. 왜냐면 투어가 음반보다는 훨씬 더 이제 산업 전체에 미치는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투어가 7% 정도 늘어나긴 할 텐데 SM 많이 빠지고 JYP, 뭐 YG는 사실 워낙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그 방탄 빅히트가 220만이 나올 거냐 이게 사실은 좀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빠질 거냐에 원래는 한 250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90만이 빠졌고 한 절반 정도 들어온다라고 본 건데 4분기에 한다라고 본 건데 뭐 여기서 좀 더 하방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한 3, 40만 더 빠진다. YY 플랫이다. 그럼 이제 위에 750이라는 숫자가 710이 될 거고요. 그러면 700에서 710이니까 거의 안 늘어나는 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올해 엔터사들 실적은 사실은 실적 플레이를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실적은 SM이 안 좋아요. 어차피 실적은 안 좋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시아 익스포저 높고 중국에서 그래도 한 방이 있는 엑소라는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걸그룹 지금 소녀시대 나오고 12년 동안 중간에 FX는 누가 봐도 이제 완전 탑티어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고 FX 다음이 이제 그 레드벨벳이죠. 레드벨벳이 중량감이 좀 이제 좀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년 만에 한번 소녀시대 한번 어겐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SM 쪽이 오히려 모멘텀상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야. 이제 요즘은 트롯 열풍이기 때문에 트롯 계획설 찾아야 트롯. 그게 죄송합니다. 이제 있으면 좋은데 없어? 이제 뭐 아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광고가 참 괜찮은데 우리가 그래서 광고는 이제 제일기획이 워낙 좋은 회사여서 지금 이제 18페이지에 그림 12번과 13번을 보시면 이게 사실 이제 말들이 많아요. 지금 1분기 실적까지는 좋다 오케이. 근데 2분기부터 당장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2분기 GDP가 뭐 진짜 뭐 막말로 한 20-30% 빠진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정말로 그렇게 됐을 때 제일기획 미국 쪽 사업의 매출이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인데 지금 그림 12번을 보시면 일단 1분기는 비교적 제가 2월 말 3월 말에 2번 정도 컨퍼런스 콜을 하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업데이트는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 바로 1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기획의 GP 성장은 플러스로 나오는 이유가 안 들어가던 마켓을 들어갔어요. 제일기획이 전자 북미 법인에서
모바일 대응을 못했었어요. 원래 가전만 하다가 모바일을 1월부터 들어갔고 그 효과로 그러니까 내부 MS가 늘면서 지금 시장의 그로스랑은 상당히 다른 성장이 나온다, 초과 성장이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 1분기 시장 GDP 그로스보다도 더 안 좋게 제가 매출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일찍 시작된 한국과 중국은 1분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뭐 보수적인 가정은 했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늦게 시작된 이제 미주나 유럽에 대해서 미주는 MS 증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는 좀 봐야겠지만 1분기 말까지만 보면은 이태리, 스페인이 제일기획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푸독은 비교적 3월 말까지 멀쩡했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한 거고요. 나머지 아시아는 이제 크게 영향이 3월 말까지 봤을 때 크게 영향이 없었고, 사실 나머지 아시아 뭐 인도나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비교조차 하기 힘들 만큼 일단 사망자가 300명이 안 되잖아요. 이 나라들은.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1분기는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요 가정치를 이제 이들의 매출 비중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플러스 1%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플러스 1이 꼭 플러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의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 이제 제가 과거에 제일기획 20년 동안 보여줬던 그런 뭐 스트레스 테스트 이제 과거 아주 안 좋았었던 때의 매출 감소율이 3%대가 가장 안 좋은 값이었고 그리고 그때 마진도 전년 대비 마진이 1%포인트조차 변동을 안 할 만큼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09년 01년 때 이미 보여준 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 섹터 내에서 사실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야 영향이 아예 없었으니까 당연히 살 수 있는 종목인데 제일기획도 못 믿겠고 못 사겠어요 하면은 사실 전 미디어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쪽 섹터가 당신 섹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외에는 건드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영화는 아까 얘기한 것 같고 카지노 여행 뭐 이쪽은 다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종목 얘기를 좀 하면서 제일기획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과나무 종목이었고 잘 움직였는데 요 4월 6일자 요 프리뷰 자료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급하게 이제 사과나무로 먼저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핵심은 이제 34페이지입니다. 제일기획은 34페이지에 그림 38번. 지난 20년 동안 매출이 빠졌던 때가 01, 09 각각 3%대입니다. IT 버블 터졌을 때 금융위기 때 맞습니다. 닷컴 버블 직후, 리만 직후 다 마이너스 3.X%로 매출을 막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회색 선 그래프가 영업이익률 그래프인데 영업이익률 01년도 숫자랑 09년도 숫자를 보시면 각각 직전 연도인 08년이나 00년도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뭐 완전 폭삭 가라앉았구나 이렇게 보긴 좀 어렵죠. 왜냐면 앞 뒤 연도랑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진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20년 동안 떨어져 온 거는 이제 M&A가 계속 애드업이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특정 구간 안에서 앞 뒤 연도의 마진을 보면은 매출은 5% 안쪽으로 방어를 하면서 3%대로 방어를 하면서 수익성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았었구나. 이게 지금 이제 지난 두 번의 위기에서 제일기획이 보여줬던 이제 모습이고 이거를 이번 세 번째 위기에도 비슷하게 피력을 하지 않을고 입증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사실 저도 이제 굳이 요 종목만 제가 두 번 컨콜을 했는데 저도 못 믿겠더라고요. 진짜 다 좋은데 왜 이익이 방어가 되죠? 이익이 방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레벨에서도 사실 비용 컷을 더 할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일기획이 지금 마진 트렌드를 보시면 2016년도 5년도쯤에 저점을 찍었는데 이때 15년도가 언제였냐면 제일기획 대주주인 삼성전자가 제일기획 지분을 퍼블리시스로 실제로 팔려고 태핑을 했었어요. 예. 글로벌 3등 광고 대행사인 퍼블리시스 그룹으로 제일기획을 넘길까 말까 말 엄청 많았죠. 말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넘겨야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나서 2년 정도 병영 진단을 받았고요. 1년 반 정도. 그러고 나서 17년, 18년, 19년 이렇게 계속 마진이 조금씩 좋아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거 마진은 여기서 더 올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비용을 더 줄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설비가 있어 뭐가 있어. 인건비거든요, 다. 인건비가 네. 이게 사실은 맞아요. 다 사람이거든요. 이거 뭐 촉탁도 많이 쓰고 이거 100% 사람이에요. 이게 이건 방어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네. 상하나 왜 넣냐고 네. 다들 물어봐서 하는 게 그때만 해도 뭐 어떻게 될지 이거 모르는 감가비도 없어요, 이거. 감가비도 없고 공장 설비가 있어. 감가비가 없어요, 이거. 감가상각비가 없는 근데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와 다르게 삼성이랑 그룹이 뒤에서 일정 부분 네. 그렇죠. 예. 그거지 뭐. 큰형님이 계시고, 그러니까요. 큰형님이 고생했다. 다시 좀 넣어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야, 거죠. 표현을 잘 지금 힘든 시기니까 힘든 시기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기획은 그렇죠.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처럼 확고한 이제 대기업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서 이노션은 캡티브가 현대차 있는, 그룹이 있으니. 예.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최소한 한 달간만이라도 실적이 나오는 스몰캡들의 실적이 나오는 그 구간까지만이라도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그래서 이제 제일기획은 말씀드린 거고 52페이지에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 테이블이 있는데요. 여기를 봐주시면 52에. 네. 분기별로 이제 쭉 실적 나와 있는 부분인데 1분기 2020년도 1분기를 보시면 매출 밑에 이제 요소별로 돼 있고 바로 밑에 파란색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편성 매출은 마이너스 6.6%. 빠지는 이유는 OCN 수목극이 빠졌기 때문이고요. 그 바로 밑에 판매 유통 매출이 플러스 19.4%. 느는 이유는 맨 밑에서 네 번째 행 넷플릭스 향 단자릿수 숫자 보이실 겁니다. 3. 근데 그 전년 동기 보면 1이에요. 전년 동기에는 한 편밖에 넷플릭스 공급을 안 했는데 이번 1분기에는 사랑의 불시착, 하이바이 마마, 나홀로 그대 이 세 편을 넷플릭스 향으로 공급을 하면서 늘어난 두 편에 대한 넷플릭스 쪽 매출이 그것만 잡아도 사실 뭐 100억 정도는 되죠. 판매 매출 100억 느는 게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는 의미고 편성 매출이 3, 40억 감소를 하더라도 전체 매출은 그로스가 나온다라는 부분과 마진에서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특별한 이슈들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2018년 3분기 영업이익을 잠깐 봐주시면은 215억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김은숙 작가의 미스터 선샤인 때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때 200억을 분기 만에 이제 찍으면서 사실 주가가 이때가 11만 원 고점이었고요. 지금 이제 그게 언제 발생을 할 거냐? 올해 2분기라는 거죠. 2분기 저는 180억, 170억 이 정도 보지만 세게 보시는 분들은 또 한 200개 가까이까지도 보세요. 그래서 2분기 때 1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세게 올라오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가 있고 3분기 때는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는 가장 큰 규모의 스위트홈이라는 네이버 웹툰 베이스의 그 드라마를 만든 게 누가 주인공이에요? 오리지널로 송강 그 유명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꽤 유명한 이제 배우인데 그 이제 웹툰은 굉장히 유명한 웹툰이고요. 네이버에서 그래도 좀 저도 이제 일단 보긴 봤습니다. 예. 송강 박규영? 예. 여기 적혀있네. 네네. 박규영이 누구? 약간 이제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고 박규영이라는 분은 저는 송강 나 태어나 얼굴도 모릅니다. 나도. 예, 송강도 저도 태어나서 한 4-5번 정도 들어봤습니다. 그래? 예,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지금 10부작짜리 2번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편당 러프하게 한 이제 12에서 15억 정도 들어가는 이제 상당히 큰 사이즈의 드라마고요. 그러면은 이제 10부작으로 2번 나눠서 이제 시즌 1, 시즌 2가 나올 텐데 그러면 20부작짜리 기준으로 한 250억에서 300억짜리 딜입니다. 꽤 큰 사이즈의 오리지널 드라마가 3분기에 이제 시즌 1이 이제 방영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텐트폴이 분기마다 한두 개씩 계속 들어가요. 하나는 이제 캡티브 향, TVN 향, 또 하나는 넷플릭스 향. 이런 식으로 이제 한 1.5개에서 2개 사이가 계속 이제 들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세그먼트들이 제 쪽에서 보는 세그먼트들이 뭐 통신이랑 드라마 제작 정도 빼고는 사실 이제 실적의 상당 부분 하방 압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드라마 제작 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보는 올해 2020년도 매출 성장률이 보시면은 한 20 몇 프로 정도 되죠. 예, 1,000억 정도 늘어나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한 80, 뭐 이제 작년도가 워낙 기저여서 그렇긴 한데, 한 뭐 7, 80% 정도 늘어나는 그림이 나오는 회사가 사실은 스튜디오 드래곤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유일하게 좀 이제, 그 실적상으로도 좀 컨빅션 가질 수 있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유일하고요. 근데 실적 관련해서는 2분기 때 약간 이제 노이즈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자,
크레딧을 보고 이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이제 제일 기획이다. 예. 뭐 제일 기획은 뭐 밸류에이션도 좀 밸류에이션 콜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같이 SBS 코멘트 하셨잖아요. 네, 자료도 이제 내고요. SBS 참 될 뻔하다가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네네. 어때요? SBS는 일단은 이제 광고 매출이 사실 1분기 때 안 좋은 건 맞는데요. 지금 이제 실적 테이블을 봐주시면 56페이지에 광고 이제 쪽이 워낙 안 들어오니까. 네, 2020년 이제 1분기 보시면 광고 매출을 제가 작년 1분기 680억이죠. 제가 540억, 140개 빠지는 걸로 이미 잡아놨습니다. 그거 기준으로 이제 요 정도 150억까지 적자를 열어둬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 SBS 박정훈 사장이 그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좀 동렬하기보다는 이제 비상사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게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1분기 광고 매출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게 전년 동기 대비 100억 빠졌다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미 추정을 했던 건데 실제로는 한 100억 빠지면 한 580억, 70억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1분기 광고 안 좋았던 건 맞고 1분기 항상 적자였던 건데 지금 이제 적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수목 드라마 하나 완전 빼버렸죠.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유튜브 매출. 작년 1분기 때 없었던 게 거의 없었던 게 지금 올해 1분기 때는 한 60억 정도 붙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익이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뭐 CPS 인상. 그러니까 아쉬운 게 광고라는 게 원래 GDP의 함수인데 네. 경기가 좋아야 이게 광고비가 되는데 이제 네네. 갑자기 코로나 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상태예요. 맞았죠. 예. SBS는 이제 잘 선방하고 있고 근데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스튜디오 S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자체 제작 비중이 늘어날 거다. 근데 요번에 더킹 영혼의 군주를 SBS에서 따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이례적으로 금토 드라마 슬롯의 광고 단가를 40%로 올렸어요. 예. 거의 스튜디오 드래곤 미스터 선샤인 때 2,070만 원 받았거든요. 커머셜 하나당. 2,100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탄력 단가 기준 2,100만 원. 그다음에 그 중간에 60초에 15초짜리 광고 4개 나오는 거 아시죠? 프리미엄 CM이라고 약간 나쁘게 말하면 편법성 중간 유사 중간 광고. PCM 거기 단가는 지금 15초당 4,2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예. PCM 단가는 직전 드라마 하이에나 대비 2배. 100% 상승. 그다음에 일반 단가는 40% 상승. 예, 그래서 광고 매출을 일정 부분은 좀 방어적으로 지금 SBS를 발코를 하는 논리는 광고 쪽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4월달, 5월달 정도 봤을 때는 더킹 효과로 인해서 판가 40% 올랐으니까 큐가 웬만큼 빠져도 매출 방어 측면 어느 정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스튜디오 S라는 자회사를 통한 드라마 자체 제작 물량 컨텐츠죠. 그다음에 유튜브 쪽은 언택트 수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매출이 Q-on-Q 기준으로도 조금씩 계속 늘고 있다라는 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EQ부터는 좀 어닝들이 돌아온다. 예, 그래서 그거 대비로 좀 이제 많이 이제 괴리가 생긴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발코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마지막으로 SKT. 네, 텔레콤은 페이지 안 펴셔도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배당 발표한 거 기준으로 SK텔레콤이 지금 오늘 현재 지금 주가 기준으로 텔레콤이 5.2%에서 3% 정도 나오고요. LG 플러스가 3.3%에서 4%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KT는 그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장색깔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LGU보다는 좀 이제 세이프한 옵션으로 가 있자. 예. 배당 수익률도 5% 넘게 나오고 있고요. 어차피 5G는 MS를 뺏고 뺏기는 게임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지금 단말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셋 다 힘 빼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사실 힘차게 김현용은 씩씩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맡고 있는 섹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사실 그래서 종목을 추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 어렵진 않은데 네, 아까 말했던 뭐 제일기획, 스튜디오, 드래곤, SKT 셋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것도 네.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그렇죠. 거니까 네. 참고하시고 그 외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약간 제로 매매 비슷하게 해서 막 이쪽이 좀 움직이는데 네네. 이쪽은 좀 선별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그렇죠. 네. 네. 저희들 입장은 네, 맞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거래하는 거지 네. 좋지도 않은 주식을 갖고서 오래 가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참고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